악귀보다 더 무서운 건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태아를 향한 저주, 검은 물의 습격, 그리고 숨겨졌던 출생의 비밀. 드라마 귀국육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중전의 회임. 그리고 저주의 시작 중전이 회임했다는 소식은 궁 전체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회차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축복이어야 할 임신이 공포와 저주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침전에서 발견된 두개골과 함께 놓여있던 낡은 부적. 그 부적에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 부적은 중전마마 태중의 아기씨를 저주하는 것이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시청자에게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깊은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그것도 왕실의 피를 이은 후계자에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주를 건다는 설정은 귀궁이 말하는 공포의 본질, 인간의 탐욕과 음모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악의가 아닌 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그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회차에서 처음으로 임신을 둘러싼 불길한 암시가 현실로 드러나며 향후 중전의 안위와 태아의 운명에 대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이 드라마가 단순한 공포물에 머물지 않고 정치와 인간의 야망까지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2. 악귀보다 더 잔인한 풍산 드라마 속에서 인간보다 악귀가 덜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풍산이 본색을 드러내는 이 회차입니다. 풍산은 팔척귀의 내상을 치료하기 위해 중전의 태아를 제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리와 마주쳤을 때 속삭이듯 내뱉은 너로구나. 이 짧은 대사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시청자에게 오싹함을 안겨주죠. 풍산은 단순한 정치 세력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과 운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도구화하는 말 그대로 악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악귀는 이유라도 있지만 풍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잔인하죠. 그가 내세우는 명분은 국가의 안위일 수 있으나 실상은 개인의 야망과 권력을 위한 계산된 선택입니다. 이 회차에서 풍산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서사의 최종 빌런 후보로 부상합니다. 풍산이라는 인물은 결국 이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3. 여리의 출생, 왕실과의 운명적 연결. 이번 회차는 여리의 출생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며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무당이 아닌 왕실의 운명에 직접 연결된 인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왕이 간직하던 경귀석 안경알, 그 유물은 여리의 외할머니, 넙덕이 만든 암컷 경귀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로써 여리는 그저 영험한 능력을 지닌 이방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왕실의 혈통, 경귀석의 계보와 맞물린 존재였습니다. 이 설정은 그녀가 왜 자꾸 궁 안팎의 사건들과 엮이는지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서사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여리의 존재가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그녀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녀는 왕실과 악귀, 그리고 인간 사이의 경계에 선 매개자이자 도화선입니다. 작가는 이 회차를 통해 여리를 진정한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며 단순한 무속 판타지를 넘은 사극 정치 드라마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4. 수기의 등장. 꿈이 현실이 되다 중전이 꾸던 악몽. 그 불길한 장면들이 현실에서 펼쳐질 줄 시청자는 몰랐을 겁니다. 이번 6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악귀, 수기미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꿈이 단순한 예지몽이 아니라 현실의 경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수기가 여리 앞에 나타나 중전의 꿈속에서 흘렀던 검은 물을 여리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여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공포를 맞이하게 되죠. 수기는 단순한 공포 연출용 악귀가 아닙니다.
그는 한 맺힌 영혼들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로 물을 매개로 분노와 증오를 퍼뜨리는 귀신입니다. 그가 쏟아낸 검은 물은 육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정신까지 오염시키는 상징적인 공격이기도 하죠. 즉, 수기는 드라마 세계관 속에서 정화되지 못한 비극의 물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건 여지가 이 검은 물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전의 꿈속에 등장한 예언적 재앙이 왜 하필 여리에게 떨어진 걸까요? 그건 곧 여리가 왕실의 저주와 악귀의 기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수귀의 공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여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죠. 검은 물에 노출된 여리가 향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는 다음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는 걸 넘어 악귀의 기운에 오염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능력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로선 여리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되죠. 6화는 이처럼 수기라는 신악귀의 도입을 통해 공포의 결을 한층 세밀하게 확장시키며 7화를 향한 기대감까지 자연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5. 강철, 욕망과 연심 사이 이번 회차에서 눈에 띄게 변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무기 강철. 그는 윤갑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내게 마음을 열고 내 뜻을 따를 때 이 몸을 죽이고 빠져나가겠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약속 같지만 그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죠. 진심일까? 아니면 감정을 가장한 집착일까? 강철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리를 지켜보며 점차 감정의 결을 되찾아가는 듯 보이죠. 그가 여리를 향한 감정을 연심이라고 정의한 순간 시청자는 그의 내면에 인간다운 면모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심이 집착으로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묵이라는 존재가 본래 탐욕과 승천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강철의 사랑은 매우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의 감정은 여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쇠사슬을 씌울 수도 있죠. 결국 이 관계는 사랑과 파멸 사이에 놓여 있으며 시청자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악귀 캐릭터들도 등장했죠. 김준원이 연기한 수귀신 막돌, 조한결이 연기한 이무기 비비. 막돌은 단 한 장면으로 괜히 공포감을, 비비는 반전 매력으로 긴장과 유머를 동시에 줬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강철과 여리의 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6. 7화 미리 보기. 다음 회차에서 주목해야 할 질문들. 6화가 강렬한 공포와 반전을 남긴 채 막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7화를 향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검은 물에 노출된 여리, 과연 무사할까? 단순한 상처로 끝날지, 아니면 악귀의 기운에 오염되거나 다른 능력이 발현될지, 여리가 겪게 될 변화는 이후 서사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중전의 태아는 지켜질 수 있을까? 풍산과 대비가 손을 잡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둘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풍산이 꾸민 수많은 계략의 목적이 바로 태아였기 때문에 이 아기의 운명은 곧 드라마의 흐름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팔척귀의 상태입니다. 그가 정말 봉인됐을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풍산의 발언과 흐름을 보면 완전한 봉인이 아니라 잠시 묶어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강철과 여리, 그 관계의 끝은 무엇일까? 강철의 사랑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저주일까? 이무기의 연심이라는 소재 자체가 드라마의 장르 특성과 맞물려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의 사극이자 판타지, 정치극이면서도 인간 드라마인 귀궁.
그 깊고 복잡한 감정선과 세계관은 이제 진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화에서는 누가 진짜 편이고 누가 악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 그 진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게 되겠죠. 귀궁은 진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화 리뷰도 기대해주세요.